네, 예. 제 1강입니다. 자, 로직 제로입니다. 제로. 자, 제로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출제 방식이고, 자,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꾸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뭔가 주어졌을 때 그 내용을 바꿔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제형이에요. 그래서 뭐 글자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뭐 접속어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바꾸기 방식이 있어요. 바꾸기. 그래서 이제 로직 제로는 자, 가장 기본적인 출제 방식으로 설계된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핵심 이제 요약을 통해서 그죠? 기본서에 있던 것들을 요약을 통해서 로직 훈련을 하고 실제 문제에 응용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뭘 바꾸나, 그죠? 문제를 다 풀진 않겠지만, 그죠? 이 로직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로직은, 그죠? 자, 예를 들면은 A는 A다, B는 B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쓸 거예요. A는 A다, B는 B다 이거죠? B다. 그러면 A는 A고 B는 B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문제를 내나? 자,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A는 B다. 땡. B는 A다. 땡.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출제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는 뭐가 되겠어요? A는 A고 B는 B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혼동하지 않도록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A고 B는 B인데 이렇게 바꿔가는 방식이에요. 바꿔가는 방식. 자, 그러면 이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원을 한번 보세요. 주제원. 주제원을 보면은 자, 기본서의 내용이 경무청 관제 직장. 자,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모든 내용들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제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약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만 찾아내면 되니까 이 전체 내용을 다 학습하실 필요는 없다. 그죠? 아시겠죠? 진짜 인문이니까. 그러면 기본서의 내용에 경무청관 직장하고 행정경찰장정에 대한 설명이 쫙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것들을 다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 거예요. 요약해 보면 두 번째로 핵심 요약이 있죠. 핵심 요약. 그러면 핵심 요약에서 좀 보세요. 핵심 요약에서 여기 보면은 경무청 관제 직장이라는 게 있죠. 자, 경무청 관제 직장. 자, 경무청 관제 직장이 있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행정경찰장정이 있죠. 행정경찰장정. 자, 행정경찰장정. 자, 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제초에죠. 제초에 자, 뭐다? 조직법이다. 자, 조직법. 자, 그러면 행정경찰장정은 뭐죠? 제초에죠. 제초에 뭐다? 작용법이다. 작용법. 자, 그러면 자, 이 로직이 만들어졌나요? 예, 만들어졌죠. 경무청 관제 직장은 뭐예요? 조직법이고 행정경찰장정은 자, 작용법이다. 작용법.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 핵심 노트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서의 많은 내용들을 축약을 해서 자, 핵심 요약을 만듭니다. 자, 학생들은 공부할 때 보면은 핵심 요약만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본서의 내용들도 다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학습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빼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고 치고 자, OX 연습이라는 게 있죠. OX 연습. 자, 문제 1에 보면은 자, 기억에 1894년에 제정된 자, 기억 보세요. 기억에 보면은 경무청 관제 직장은 최초의 조직법이고 땡동댕. 자,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최초의 작용법이다. 땡동댕. 그죠? 땡동댕. 자, 요렇게 자, 우리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실제 기출 연습을 한번 보세요. 실제 기출 연습을 보면은 16년도 경찰간부 후보생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자, 티귿을 한번 보세요. 티귿.
자, 이 패턴이 적용된 사례가 되겠죠. 자, 디귿에 보면은 한국 경찰 최초의 자, 조직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이렇게 냈죠. 자, 조직법이 행정경찰장정이고 자, 최초의 작용법이 경무청 관제 직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땡땡 틀렸죠. 자, 이렇게 이 로직을 적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모든 문제들이 이 로직 하나 가지고는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로직들을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학습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A와 B를 바꾸는 방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이런 패턴은 나중에 또 뒤에도 유사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패턴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인식해 준다면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내가 무엇을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학습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제 2로 한번 가보죠. 주제 2에 헌병경찰식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이제 기본수의 내용이 있고 핵심 요약이 있는데 기본수의 이제 어떤 뭐 설명은 기본 수업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시험에 주로 나온 것들을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할 거예요. 요약을 할 건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헌병경찰 시기에 헌병경찰 시기에 뭐가 있었어요? 자, 헌병과 경찰이 합쳐진 시기였어요. 자, 일제강점기에 헌병과 일반 경찰이 합쳐지는 시기였는데 자, 근데 합쳐졌지만 배치 지역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은 군사요충지라든가 군사요충지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의병활동지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배치가 되었어요. 배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일반 경찰은 어디 배치됐냐 이거죠. 도시나 개항장에 배치되었다라는 거죠. 배치되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죠? 자, 입문하는 과정이니까 요게 어떤 식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가는 훈련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헌병은 여기에, 일반 경찰은 여기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를 바꾸는 방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헌병은 도시나 개항장에 땡. 일반 경찰은 군사요충지나 의병활동지에 배치되었다 땡. 이렇게 주어질 거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될 건데요. 자, 그다음에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이죠. 자, 조선 총독에게는 자, 재량권을 주었다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서에 보면은 재량권을 주었고 자, 경무총장에게는 뭐를 주었다? 경무총장에게는 명령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명령권. 자, 명령권을 주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A고 B는 B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연결해서 틀린 거 요렇게 연결해서 틀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출제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OX 연습에 자, 미출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리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입문 과정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다뤄지나 이런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과정이니까 자, 이 전체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기본 수업에서 다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리얼에 보면은 1910년 조선주차 헌병조령에 의해서 헌병이 일반 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 헌병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에 배치되었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틀렸죠? 헌병은 여기 배치된 거고 일반 경찰이 여기 배치된 거예요. 근데 헌병 경찰이 도시나 개항장에 배치되었다 그랬죠? 땡, 틀렸다. 자, 미음도 한번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에게는 명령권과 경무총장에게는 재량권을 주어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니까 땡. 이렇게 연결한 거니까 땡. 틀렸다. 자,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무엇을 출제위원이 바꿀지 어떻게 출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제 3의 특수한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수한 권리도 보면은 자, 핵심 요약이 있죠. 핵심 요약.
자, 이게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유형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수한 권리에서 경찰관들이 무기를 휴대하지요. 휴대. 그 다음에 무기를 사용이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 휴대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패턴이 나왔지요. 자, 휴대는 경찰공무원법, 무기 사용은 경직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그리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요약을 했을 때 그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연결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OX 연습에 보시면 기억에 경찰공무원법에는 무기를 휴대해야 땡 틀렸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OX로 모아놓은 건데 자, 니은에 보면은 무기 휴대는 경직법에 무기 사용은 경공법에 규정되었다. 땡, 땡. 틀렸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른 연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디귿에 무기 휴대의 법적 근거는 경찰법이다. 없잖아요. 경찰법. 땡. 자,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직법이다. 땡동댕. 그래서 앞에 부분이 틀렸죠. 경찰법이 아니고 경찰공무원법입니다. 자, 리을. 자, 무기 휴대의 권리는 경공법에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직법에 규정되었다. 딩동댕, 딩동댕.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로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로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기출 한번 보세요. 실제 기출을 보면은 실제 기출. 자, 요게 2010년도 채용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니은 이 부분이 자, 그 내용이 되겠죠. 자, 니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기 휴대는 경공법, 무기 사용은 경직법 규정되었다. 맞습니까? 딩동댕.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자, 이 4개 지문 중에서 니은 지문 1개는 이 패턴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사에 감찰 규칙이 나왔는데요. 감찰 규칙. 자, 감찰 규칙에서 보면은 기본서 내용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요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다시. 자, 그러면 자, 민원이 접수된 거죠. 민원 접수. 자, 민원이 접수가 됐다. 그죠? 민원이 접수했을 때 몇 개월 이내에 끝내야 돼요? 2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자, 다음에 기관 통보 사건이죠. 기관 통보 사건. 자, 기관 통보 사건. 기관 통보 사건은 몇 개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게 기본서의 많은 내용들을 요약을 통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노트를 통해서 더 한번 줄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다시 줄여줘요. 그래서 학습 과정은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자, 짝을 지어서 줄여드릴 거예요. 민원은 2개월, 기간 통보는 1개월이다. 그래서 또 스토리를 만들어요. 민, 이, 기, 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듭니다. 민이, 길. 자, 민이, 길. 민이 제삿날이죠. 제삿날. 어때요? 제삿날. 그러면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죠? 패턴. 뭐는 몇 개월, 뭐는 몇 개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질까요? 시험 문제가. 예상이 되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요렇게 연결해서 틀린 지문, 요렇게 연결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출문제 16년도 경찰 간부 문제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디귿과 리을.
자,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관 등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몇 개월, 기관 통보를 받았을 때 몇 개월, 2개월. 맞습니까? 땡. 틀렸죠? 자, 이게 경찰 간부 이제 후보생 문제였어요. 자, 리얼 보세요.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이제 했을 때 접수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맞습니까? 땡. 그래서 5개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만 가지고 2개 문제를 푼 거예요. 2개 지문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요약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자,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A와 B가 있을 때.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A와 B가 있을 때 자, A와 B를 서로 바꿔서 출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주제를 바꾸는 거. 주어를 바꾸는 거. 자, 예를 들면은 A가 뭐뭐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약의 내용이라 친다면 자, 문제는 B가 뭐뭐를 한다. 자,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A가 하는 거를 B가 한대요. 맞습니까? 땡. 틀렸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하는지 B가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자,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경찰위원회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인데 경찰위원회에서 제2요구하는 게 있어. 제2요구. 그래서 제2요구는 누가 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를 들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1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2요구. 그러면 누가 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1을 요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죠? 학습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약을 했을 때 자, 문제 응용을 해보면 자,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자, OX 연습의 문제 1번. 자, 기억 보세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 판단될 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제의 요구, 제의결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경찰청장이 한다 그랬어요. 경찰청장. 땡. 틀렸죠? 그래서 기억 지문을 이렇게 풀어냈어요. 자, 리얼 한번 가보세요. 리얼. 자, 제가 밑줄 쳐놨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경찰위원회 의결사항이 부탁받을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제의를 요구한답니다. 제의 요구는 누구만 해요? 행안부 장관만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 땡. 틀렸다. 아시겠죠? 자, 히읗 한번 보세요. 히읗.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부적당한 판단될 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딩동댕. 그래서 6개 지문 중에서 이 패턴으로 3개의 지문을 풀었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학습하실 거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그죠? 자, 학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실제 기출 한번 풀어보죠. 실제 기출. 자, 실제 기출의 12년도 채용 문제인데요. 3번 한번 보세요. 3번. 경찰청장은 어쩌고저쩌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제의 요구는 누가 해요? 행정안전부 장관. 맞습니까? 땡. 틀렸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2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여기서 보면은, 그죠?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본 수업을 들으실 때, 그죠?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는 이제 법령이 들어가 있어요. 법령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요약을 해드려요, 다시. 자, 양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핵심 요약해 보면은 누가 해요? 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항은 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경찰관서의 장이 사실 확인 등을 하는 거죠. 사실 확인 등. 사실 확인, 사실 조회를 하는 거고 사실 확인, 사실 확인.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출석 요구를 하는 거예요. 출석 요구. 자, 출석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관서장이 하는 거고 이거는 경찰관이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OX 연습에서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비읍이나 시옷이나 이응, 지읒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누가 하는지를 찾아야 된다. 누가 하는지. 자,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응을 한번 보세요. 자, 이응.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이 로직을 응용하는 것이니까. 그죠? 이응에 보면은 자, 경찰관은 그랬죠?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 공사 등에 대해서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경찰관은 사실을 확인, 사실 조회할 수 있다. 맞습니까? 땡.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주어를 살짝 바꾸는 거죠. 관서장이 하는 거를 경찰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주어를 바꾸는 문제가 실제로 13년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1번에 이제 항상 문제를 보실 때는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은 경찰관서장이, 자, 2번은 경찰관은, 3번은 경찰관은, 4번은 경찰관은 항상 주어를 읽고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어를 바꿔서 출제를 하니까. 자, 주제 3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본 수업 듣고 핵심 요약,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신 후에 나중에 이 로직을 스스로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또 있죠. 목적어를 바꾸는 거다. 목적어. 자, 이제 주어를 바꿨다면은 출제비어는 목적어를 바꾸는 자, 것을 생각하겠죠. A가 뭐뭐를 한다. 그랬어요. A가 네모를 한다. 이렇게 바꾸면 땡. 틀리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어요. 그죠? 자, 영어 시간 아닙니다. 영어 시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주어를 찾고 얘가 무엇을 하는지를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물론 학습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주어를 찾아라.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한 단계씩 가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를 기본서 내용이 복잡하게 돼 있고 그것을 핵심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려요. 자, 지금 요약 과정은 자, 필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핵심 요약을 보면은 자, 2번에 경찰청장의 임명 절차가 있어요. 임명 절차는 경찰위원회의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예를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 OX 연습에서 리얼 한번 보세요.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 보장이 되나? 이거는 이제 밑줄 안 썼으니까 로직에 적용이 안 되겠죠. 직무 수행 중에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했다. 그때 국회가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키역에 한번 가볼까요? 경찰청장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 포인트 나왔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 지문 자체만 보세요. 앞에 거는 이제 이해를 못해서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로직을 적용했을 때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자, 그러면 취업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에 15년도 채용 문제가 있어요. 디귿 지문 한번 보세요. 디귿 지문. 자, 디귿 지문에 보면은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 뭐를 위배했을 때요? 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년도 경감부 문제를 보면은 자, 똑같은 유형이 나왔어요. 디귿.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땡동댕.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 자, 주제인은 조금 어려운 테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죠? 자, 이제 입문자가 아니고 중수 이상이 됐을 때 이죠? 자, 풀 수 있는 유형이라 봐요. 그래서 OX 연습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학습하시면서 응용을 해서 한번 이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제 패턴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숫자 바꾸기. 숫자를 바꾼다. A는 며칠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며칠을, 그죠? 다른 숫자를 써서 문제를 바꾼단 말이에요. 숫자는 가장 기본적인 함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숫자가 나오면 항상 긴장을 하시고, 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기 설명돼 있죠? 숫자는 가장 기본적인 함정이다. 그래서 학생들 나오면,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숫자 나오면 제가 크게 읽어주고 동그라미를 막 치라 그래, 이렇게. 숫자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가장 게으른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방식이 숫자예요. 숫자를 바꾸면 내용 관계없이 틀린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자기도 이해할 필요 없고 학생도 이해할 필요 없고 숫자만 바꾸면 틀린 게 되니까.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항상 조심을 해라. 아시겠죠? 그럼 숫자를 바꾸는 패턴을 한번 보면은, 그죠? 기본서에 이제 징계 절차를 한번 했고요. 징계 의결 기한, 경징계의 집행. 자,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요약을 해보면, 자, 징계 의결은 30일이죠. 징계를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30일. 자, 그 다음에 집행은 모두 15일이에요. 15일. 자, 징계 집행은. 자, 그럼 보세요. 징계 의결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입문 과정이니까 징계 절차라든가 징계가 뭐냐 이거 아직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 과정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될 거를 미리 축약을 해가지고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징계가 뭐냐, 의결이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징계 의결이 며칠이에요? 30일이다.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30일이고 연장을 30일 연장해요. 30일 연장. 자, 그 다음에 징계가 된 것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행기간은 모두 15일입니다. 15일. 자, 15일 이내. 그래서 의결은 30일이고 자, 집행은 15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짧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 기본 수업을 들어보시면 자, 많은 양들을 설명해 드리고 정리를 해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로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적용해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OX에 보시면은 OX. 자, OX. 자, OX에 숫자들이 계속 보여요. 숫자들을 항상 문제 풀 때 집중해서 자, 맞는지 틀린지를 보고 가셔야 된다. 물론 숫자 아닌 걸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 로직에서는 보통 숫자를 바꾸니까. 자, 그러면 14년도 채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채용 문제. 자, 그래서 14년 채용 실제 기출입니다. 3번 한번 보세요.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 등의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집행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이다 라는 건데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15일이죠. 15일. 자, 그래서 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2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인데요. 자, 이거는 보통 기본 수업에서는 보통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 번 출제가 됐다기보다는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 내용을 모른다 치고 아시겠죠? 자, 모른다 쳐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전혀 배운 적도 없다. 배운 적도 없다고 보고 실제 기출에 15년도 채용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빨리. 모르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으십니까? 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처음 나오는 것들은 보통 숫자 감정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숫자 감정이다. 그러면 1번에 맞는 말 같고 2번은 모르겠고 3번 숫자 들어가 있고 4번 어쩌고 저쩌고 있네. 그러면 뭘 찍으실래요? 한번 찍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함정은 숫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출제 당시에도 우리 기본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찍어서 문제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뭘 찍었겠습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3번을 찍었겠죠. 3번. 48시간.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숫자가 들어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숫자 감정이겠지라고 찍었는데 그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출제 패턴이 숫자를 바꾸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패턴이 뭐냐면은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A를 한 후에 B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A가 먼저고 B가 나중이죠.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문제를 출제면들을 만들 때 B를 한 다음에 A를 한다. 맞습니까? 틀렸다. 자, 다르게 병력해 볼까요? 여러분이 속옷을 먼저 입어요? 겉옷을 먼저 입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바보들은 말이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어요. 그럼 욕 먹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또 하나의 유형 중에 하나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문제들은 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뭐뭐 뒤라는 용어를 써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 암기에 들어가지만 주어진 순서가 있다면 항상 선후를 따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선후. 자, 우리가 로직 자체는 많지 않아요. 자, 유사한 로직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로직들을 몇 개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학습을 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아준다면 자, 로직 훈련을 통해서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꾸는 문제. 자, 순서를 바꾸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한국 경찰 역사는 흐름이니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너무 많아요. 5,000년의 역사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이제 2시간 30분이면 이걸 다 칠판에 정리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써주는 요약들을 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순서를 매겨보는 훈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 기출도 보면은 순서 매기는 문제가 나온다. 시대별로 나열해 봐라. 그 다음에 이제 17년 채용에서도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2번에도 보면은 순서를 묻는 문제.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요 과정을 이제 아직까지 학습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제 2로 한번 가보죠. 주제 2에 사라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사라 모델. 자, 사라 모델. 자, 요거는 이제 17년 채용에 나왔었는데요. 채용. 자, 우리가 이제 사라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라 모델. 자, 사라 모델이다. 에크와 스펠만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 우리가 실무라는 곳에서 나올 거예요. 자, 강론, 경찰학 강론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자, 지역사회 경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아직 뭔지 몰라도 되죠. 그러면 자, 이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사라 모델은 영어의 첫 글자를 땄다. 사라 모델. 자, 사라 모델.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 이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려요. 그래서 좁은 대평이다. 좁은 대평. 좁은 대평. 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좁은 대평. 자, 글씨가 조금 그러네요. 자, 좁은 대평이다. 좁은 대평.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하고 내용을 써드립니다. 조사, 분석, 대응, 평가입니다. 대응 평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라 모델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 모델은 순서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좁은 대평으로 기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실제 기출 연습에서 1번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자, 그래서 자, 사라 모델이 사라 모델. 사라 모델이니까 좁은 대평. 이 문제 푸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얼마 안 걸리죠. 그죠? 답 금방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좁은 대평에 3번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예요? 순서를 바꿔서 출제를 한 거죠. 순서를 매겨봐라. 정확한 순서가 뭐냐.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유형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자, 뭐냐면은 종류를 바꾸는 나열형 함정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한 로직인데요. 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그죠? 가장 이제 많이 봤던 유형 중에 하나가 요 유형이에요. 자, 보세요. A에는 A 등이 있다 그랬죠? A가 같은 유형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문제를 낼 때는 A에는 B 등이 있다. 맞습니까? 틀렸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열형 함정이라고 지었는데요. 지금 제가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거죠. A 잘라가지고 A에는 A 딩동댕 A 딩동댕 A 딩동댕 B 땡. 그래서 전체가 땡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쭉 나열됐을 때 여러분이 종류를 하나씩 구분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연습삼아 한번 해볼까요? 밥의 종류에는 쌀밥, 보리밥, 잡곡밥, 미역국이 있다. 맞습니까? 땡. 틀렸죠? 그러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는지 하나씩 판단해 가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1에 보면은 경찰의 종류가 있어요. 보안경찰, 협행경찰. 이거는 이제 뭔지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수업 들으시면서 알게 되시는 거고, 보안경찰의 종류가 있고, 협의의 행정경찰이 있어요. 그죠? 협의 행정경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안경찰, 협의행경찰이 있는데, 그러면 보안경찰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죠? 보안경찰. 자, 보안경찰이 있고요. 보안경찰. 그 다음에 협의회 행정경찰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종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종류.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자, 그러면 OX 연습의 디귿 지문을 한번 볼까요?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인데요. 자, 경찰의 임무가 축소되면서 위생경찰 자르고, 건축경찰 자르고, 경제경찰 자르고, 산림경찰 자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협행경찰이다. 그러면 협의행경찰을 나열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안경찰의 종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출제를 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전체를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학습할 수 없지만 자, 이런 패턴의 유형들이 나온다. 그러면 유형이 나열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씩 쪼개가면서 자, 이게 종류가 맞는지를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기출 연습에서 자, 2번 한번 보세요. 기출 1번에 2번. 경찰의 임무가 축소되면서 위생경찰 자르고, 건축경찰 자르고, 경제경찰 자르고, 산림경찰 자르고, 이것들이 뭐냐면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그러면 이것과 나열되어 있는 것과 협행경찰을 연결시키면 된다. 그러면 여기 나열된 것에 보안경찰이라든가 보안경찰 종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기출 2번도 마찬가지로 12년도 채용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3번 지문에 자, 비경찰화라. 비경찰의 개념은 실제로 우리가 하던 것들을 다른 게 행정에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자, 넘겨주는 것이 비경찰화입니다. 그러면 비경찰은 보안경찰은 비경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봤는데요. 보안경찰 2배의 사무를 다른 게 넘겨주는 거다. 그 넘겨주는 사무에는 영업 자르고, 건축
자르고 보건, 자르고 미생, 자르고 협행형 사물을 이관하는 것이다. 그러면 잘라서 협행형 사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판단해서 여러분이 답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2가 뭐냐면은 간첩의 유형입니다. 자, 이 간첩의 유형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강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점점 학습하시면서 나중에 자, 이 과정은 실제로는 입문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자, 저 어떻게 보면은 자, 나중에 여러분이 고수가 됐을 때도 이 로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중수가 되고 기본 수업 듣고 기출 문제 다 풀고 나서도 이 로직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라도 풀 수 있는 유형이니까 간첩의 종류, 자, 뭐 활동 범위라든가 임무, 방법에 따라 분류들이 나오죠, 분류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로직이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열형 함정들, 그 다음에 순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숫자 바꾸는 거, 목적어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주어를 바꾸는 유형들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직 제로로 삼았어요. 로직 제로. 자, 그래서 로직 제로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